국민연금은 지난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란 이름의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연금이 자기 돈이 아니라 국민 돈을 대신 운용하고는 있지만 마치 큰 집의 집사처럼 적극적으로 그 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제도입니다. 이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자체에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 주주권이 최근 들어 행사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주주총회를 앞둔 LG화학 이야기입니다. 배터리 사업부 분사를 예고하고 내일 표 대결을 펼치게 될 텐데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분사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파장은 어떨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배경과 파장 중에 더 궁금한 파장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분사를 반대를 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궁금한 부분의 핵심인데 지금 LG화학의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예, 주주 구성이 지금 이제 34% 정도가 주 LG하고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분이 좀 사실 애매한 수준인데요. 네. 왜냐하면 주총 참석 인원의 그 3분의 2가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발행 주식수의 찬성 의결권 수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면 주총에서 통과가 돼요. 네. 근데 지금 LG화학하고 LG하고 특수관계인이 34%니까 사실은 이제 통과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에도 이제 국민연금이 한 10.2% 정도 지분 갖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한 2% 정도. 네. 그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자까지 합하게 되면은 한 19%. 그러니까 약 한 30% 정도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가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예, 높네요. 그러니까 사실 좀 LG의 어떤 그 지분이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통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관이나 그다음에 개인,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향배에 따라서 또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유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유가 명쾌합니다. 배터리를 보고 투자했는데 배터리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니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의결권 자문사들이 이 물적 분할에 대해서 찬성을 굉장히 많이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자문사들이 찬성을 권고하는 이유는 뭐고 또 국민연금이 다른 길을 선택해서 이 분할에 반대하는 배경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세계 의결권 자문기구라고 하는 ISS, 인터내셔널 쉐어홀더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2018년 도입되면서 국민연금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세계 의결권 자문기구에 대해 많이 자문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ISS 같은 경우는 대주주나 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실은 평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물적 분할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그 1대1로 만약에 이제 기존 모기업에서 분할해서 나올 경우에 지금 목적이 이제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분할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일 주주, LG 단일 주주만 있게 되면은 외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개연성이 있는데 기존의 주주들이 사실은 많은 상황에서는 투자를 좀 기피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투자가 이루어진 다음에도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상당히 이제 주주들이 많게 되면 혼선에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지배력 차원에서는 훨씬 이제 대주주나 대기업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기업 성장 차원에서 그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는 ISS는 사실은 그 물적 분할을 권고한 거고요. 네, 국민연금은 예. 왜 반대를 했습니까? 국민연금은 이제 지분 10.2%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주주로서 지분 희석을 우려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향후에 만약에 이제 그 LG 화학이 그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대체적으로 뭐 주주 우선 공모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분을 기존 구주주들은 이제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주주 우선 공모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기존 다른 기타 공모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분 예를 들어 30% 정도 갖고 있는데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증자를 하거나 상장될 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소액주주 관점에서 또는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 반대 의견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다른 견해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느 쪽의 주장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주권이 희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이나 사실 기업이 이제 그 자회사를 분사시켜 가지고 독립적인 법인 구성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기존 모기업의 지분 그 비율대로 그대로 이제 그 주식을 보유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해당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 기업이 성장해서 상장했을 때 공모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그 조건을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이 점차 커지면서 그 혜택이 사실 그 모기업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 정보의 비대칭에도 빠질 수 있고요. 근데 가장 무엇보다도 이제 상장할 때 예를 들어서 공모에서 이제 주주 우선 공모 혜택을 못 받는 거 예. 그런 부분들이 진짜 주주 희석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제 입장에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것도 그런 지금 상황을 의식하기 때문에 네. 배당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G화학 입장에서 물적 분할을 선택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 기업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 외부 지금 투자 자금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전지사업본부로 이제 유지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2018년 한 2조 한 3천억 정도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계속 이제 증가세가 있고요. 지금 이제 계속 최근에 6조 한 5천억 정도까지 투자금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지사업본부로 있으면은 이제 사실 외부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독립적인 법인을 만들어서 외부 주주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서 좀 독자적인 회사로 키워 나가고 네. 그 사실은 관리를 100% 이제 LG화학이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기 용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적 분할을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야를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과거에 2018년 이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는 연기금이 주총 거수기다 이런 식의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의사결정 없이 막대한 지분을 들고만 있으면서 주총에서 최대 주주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뭐 이런 식이어서 활동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래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정작 실제로 이 국민연금이 찬성 혹은 반대한 안건이 국민연금의 의도대로 움직인 적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주주들의 어떤 그 의견을 수렴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주주들의 예.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종을 보게 되면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를 한 경우가 한 21건 정도 있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부결된 건은 얼마 없었다고 합니다. 부결된 게 21건이라고 죄송합니다. 부결된 게 21건 정도가 이제 되는데 네. 반대표 던져가지고 부결된 게 이제 21건 정도 되는데 네. 전체 비중으로 보면 3%밖에 안 됐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체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5건 정도 그 어떤 의결권에서 한 건 정도를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부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정확하게 일반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권을 이제 행사해서 부결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걸로 봤을 때는 이제 대표성 입장에서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뭐 2018년 이후에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의결권 행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고 국민연금이라는 어떤 그 대주주의 역할이 이제 중시가 됐는데 사실 실제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이사 선임이라든가 감사 선임 그다음에 이제 뭐 보수 선정 이러는데 이제 주요한 그 결정 부결하는 행사를 많이 했는데요. 네. 정작 사실은 이제 일반 주주들이 이제 많이 관심 있어하는 안건에 대한 그 사실 논의는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지금 막 보면 부결 건수도 사실 많지 않았던 걸로 봐서는 네. 핵심을 못 짚는 게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LG화학으로 좀 돌아가서요. LG화학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배터리 사업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 악재가 최근에 좀 있습니다. 유독 LG화학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 셀에서만 불이 나고 있다. 이런 식의 의혹이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LG화학이 3분기에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불이 계속 나면은 뭐 장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배터리 셀에 문제가 있다고 우리나라 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데 예. 뭐 LG화학에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전고체 그 배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그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해질이라는 그 물질이 있는데 그게 사실 가연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 셀에 문제가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전해질에서 이제 사실은 가연성 소재이기 때문에 불이 이제 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 그 전해질을 액체보다는 이제 고체로 이제 전환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가연성이 이제 덜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발화 가능성은 없는데 그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아가지고 뭐 에너지에 대한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단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에너지 어떤 그 좀 발달된 그 전고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 그다음에 또 그 하이니켈 그 배터리에 대한 수요, 이제 그 에너지 출력이 좋아지고 이제 성능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쪽에 좀 기술 개발이 논의가 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충분 그각 매년 그 충분한 매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충당금을 쌓아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이제 결함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도 뭐 재무적으로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기술 개발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악재가 또 하나 더 있죠.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전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이 있습니다. 이게 최종 판결이 최근 들어서 뭐 원래 벌써 나왔어야 되는 판결인데 12월로 미국 측에서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나오는 판결도 아니고 뭐 이달 초중순에 올해 초중순에 발표가 나올 때쯤에 이 발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이전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가 합의를 할 거다. 이런 식의 관측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게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최종 결정이 당초 10월 26일이었는데 이제 연기가 돼서 12월 10일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 당초 10월 5일 날 이제 최종 판결이 있을 걸로 이제 봤죠. 그 ITC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결정이 날 걸로 봤는데 뭐 안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영업 비밀 침해건이죠. 소송건이죠. 근데 LG화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SK 입장에서 만약에 패소할 경우에 미국 내에서 이제 사업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공장 가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SK 쪽에서 먼저 조정 신청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LG화학하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해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미 이제 미국 그 내 사업 내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판결은 미국 내에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ITC에서 이제 주로 결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그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개입하는 게 쉽지 않아 보여요. 특히 이제 자국 기업으로서 LG화학도 마찬가지고 SK 뭐 이노베이션 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누구 하나 정부가 이제 편들기가 좀- 편들기가 상당히 네.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은 쉽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양사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상황인데 뭐 끝까지 자존심 싸움을 벌이지 말고 합의를 통해서 미국 내 사업이 양사 모두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